이호성은 대한민국의 야구선수 출신이자 살인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나랑깨, 4호성, 4번 타자 등이 있으며 스타에서 한순간에 범죄자로 추락한 시쿰기다. 힘이 세다. 그것도 좋은나게 세다. 이호성은 손가락으로 동전을 구부리고 엄지로 못을 눌러서 박을 정도로 완력이 강했다고 하는데 천하장사 이만기와 팔씨름에서 1초 컷했다는 소문부터 일반인들과의 팔씨름은 두 손가락으로 이겼다고 한다. 유도 실력도 뛰어나서 소년 시절 유도를 시작하자마자 전국대회 우승자를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한다. 싸움 실력 또한 어찌나 대단한지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 90년대 초반 광주에서 조직폭력배 4명과 시비가 붙은 이호성은 자신에게 시비를 건 덩어리들을 아주 그냥 개털어버렸다고 하는데 그의 현란한 싸움 솜씨에 구경하던 사람들과 출동한 경찰마저 혀를 내둘렀다는 소문이 있다. 실제로 경찰의 연행대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나면서 이호성은 조폭들에게 앞으로 어디 가서 건달족보를 들먹이지 마라고 얘기했다는데 덩어리들은 입 꾹 닫은 채 도망쳤다고 한다. 이처럼 동전을 손가락으로 접고 조폭을 때려잡을 정도로 괴물같은 완력을 가졌지만 이 쓰레기 쓰레기 맞구나. 그는 이 괴물같은 완력을 이용해 자신의 내연녀와 그녀의 세 딸 총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괴물로 전락해버렸다. 90년대 말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4번 타자로 이름을 날린 이호성은 아마추어 시절부터 촉망받던 유망주로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180cm에 80kg 체중으로 프로야구 선수치고는 체격이 큰 편이 아니었으나 야구 명문으로 꼽히는 광주 제1고 야구부에서 주전을 차지하며 공격, 수비, 주루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고 한다. 졸업 후에는 대학 야구 명문으로 손꼽히는 연세대에 진학하였고 대학 재학 시절에는 더욱 기량이 발전하여 국가대표를 지낼 만큼 실력이 좋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호성은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겸비해 선후배 사이를 잘 이어줬다고 하며 해태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스타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4차례나 이끌었다. 하지만 선수협 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긴 구단과 갈등을 빚던 이호성은 이군으로 강등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유니폼을 벗었다. 이후 자신의 이름을 딴 예식장인 호성 웨딩플라자라는 예식사업에 뛰어들며 사업가로 변신했는데 지방에 2호점, 3호점을 내면서 사업을 확대할 만큼 대박이 났다고 한다. 실제로 그와 인연이 있는 야구 선수들이 결혼을 할 때마다 호성 웨딩플라자를 사용했으며 연간 매출액이 70에서 80억 원에 달했다는 보도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호성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어 했고 그렇게 스크린 경마장 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약 100억 원가량의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그는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은행에 담보를 잡는 등 막대한 금액을 빌려 투자했으나 순천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은 돌연 취소되고 말았고 화상 경마장에 대한 농림부 허가까지 늦어지면서 순식간에 100억 원대의 부도를 맞이했다. 한순간에 빚쟁이로 전락한 그는 이리저리 도피 생활을 이어나갔는데 4년 동안 수십억대 채무에 시달리다 이 사업에 이권을 노리던 폭력 조직의 사채까지 끌었어 최소 270억 원의 사채 이자를 끌어안았다고 한다. 그렇게 최악으로 치닫던 중 이호성은 아주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된다. 바로 내모녀 피살 사건. 은평구 가련동에서 참치집을 운영하고 있던 여성 A씨는 이호성과 2년 동안 교제를 해왔다고 한다. 주변인들에 의하면 이들은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을 정도로 가까웠다고 하는데 어느 날 A씨는 퇴근을 하면서 횟집 종업원들에게 며칠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심지어 며칠 뒤에 낼 전세금의 잔금 1억 7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갔다는데 이날 사건은 벌어졌다. 바로 이호성이 마포구에 있는 A씨의 아파트에 들이닥쳐 A씨와 두 딸을 순식간에 질식사시킨 뒤 당시 친구들과 있던 큰 딸에게 전화해 제3의 장소로 유인한 뒤 목숨을 앗아간 것. 심지어 이 악마는 주도 면밀하게 사건을 계획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사건 다음 날에는 아버지 묘에 비석을 옮겨야 한다는 이유를 대며 새벽 인력시장에 전화를 걸어 인부들에게 시신을 묻을 구덩이를 파괴했고 사건 발생 후 친구들과의 연락도 대포폰 3개를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니 말이다. 며칠 뒤 실종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는데 근처 CCTV에서 이상한 화면을 포착했다. 바로 실종 당일 대형 여행 가방을 여러 차례 옮기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된 것.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뒷모습이나 걸음걸이가 이호성과 많이 닮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철저히 비밀로 한 채 수사를 진행했는데 모종의 경로를 통해 범인을 알게 된 언론사 측에서 범인을 밝히려는 단독 보도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 수사팀은 언론사를 찾아가 범인 검거가 임박했으니 보도를 조금만 미뤄달라 라고 요청. 하지만 언론사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단독 특종 보도를 하며 사건은 커져갔다. 결국 보도 다음날 이호성은 반포대교에서 투신한 채 발견되었는데 경찰 수사 담당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가 조금만 빨랐거나 보도가 조금만 늦었다면 이호성이 살아있을 때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운 마음을 밝히기도 했다. 참고로 이호성은 2명의 여자와 사귀며 바람을 피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 한 명은 피해자 A씨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이호성이 투신하기 전 31시간가량을 동행했다고 하며 이호성이 그 여성에게 범행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그는 마치 한 맺힌 듯 주먹을 불끈 쥔 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장례식장 명단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현역 시절 화려한 명성과는 달리 자신의 동료와 팬들에게 외면받은 채 사라졌다고 한다. 그렇게 이호성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뒤 사라졌다. 이상이다.